숙제하려고 정보 검색해서 사이트 네네. 들어갔더니 오른쪽 밑에 광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헐벗은 사람들이 떠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어. 네. 친구들아 니네도 네. 볼래?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오늘 와이미 대표 이시훈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와이미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 우아함 영상이 이제 주로 영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훌쩍 크고 네, 그쵸. 금방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강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네.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강사님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한 6살 정도만 돼도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흠칫 당황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제 난감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정말 구체적인 실제 그런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해도 될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어려워하십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양육자님께서 성교육을 받고 자라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아닌데 성을 네.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네.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못하나? 내가 당황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저희의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네. 아무거나 막 물어볼 때 많아요. 엄마는 왜 가슴이 나랑 달라? 이런 거 네네, 물어보고 맞아요. 딸들도 아빠는 왜 이상한 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네.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A, B, C 스텝을 밟아나가면서 설명하시는 네. 게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 네. 번째, 정확한 단어를 쓰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아이가 뭐 성관계 뭐서 들은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급한 마음에 자 앉아봐. 엄마 아빠가 이런 관계 행동을 통해서 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적나라하고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교육자는 많은 메시지를 좋은 의도로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놀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엄마랑 똥 방구에 3분씩 웃고 있어.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남성 여성의 몸을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줬다. 이상해. 싫어. 엄마 아빠 붙어있지 마.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려사항은 아이가 너무 놀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 가서 우리 엄마가 알려줬는데 우리 아빠가 알려줬는데 남자 몸은 여자 몸은 이런 거래 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아이는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맥락 있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접했는데도 네. 그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이상하네, 변태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우려사항은 관호출. 그러니까 초점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신기하잖아. 찾아볼까? 그래서 막 검색하고 이미지 저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스텝 A는 학습자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폭을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한다. 그 다음 스텝 B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역질문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궁금해? 어떤 게 궁금해? 어디까지 이제 소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뭐 성관계가 궁금해? 여자 몸이 궁금해? 어디서 듣게 됐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스텝 B는 역질문을 해가면서 아이랑 소통하는 느낌으로, 교감하는 느낌으로 설명할 것. 그다음에 스텝 C, 마지막은 이제 제대로 설명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면 용어는 어떻게 써야 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묘사를 해도 돼? 안 돼? 하나하나가 고민. 네. 그래서 뭐 VOD나 책이나 교육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봐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다. 보이스피싱 아세요? 당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뉴스 보셨죠? 요즘 검사님도 판사님도 이렇게 당한대요. 이렇게 네. 제3자 화법 혹은 간접 화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아이가 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설명하는 게 물론 이제 거시기가 아파, 뭐 소중이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 음경이 아파요, 음순이 간지러워요. 정확한 단어를 써서 부모랑 소통하고 네. 이해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 다 다르니까 수용할 수 있는 폭을 확인해가는 과정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네. 없어 보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 성향을 좀 봐가면서 시점을 잡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2 사이 아이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매번 확인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떤 걸 확인하냐면 이 아이가 좀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연애나 성, 욕설 이렇게 직관적인 말초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눈물이 많은가, 섬세한가, 또래 친구들이랑 다방면으로 연락하고 주고받고 있는가, 미디어 과의존은 있는가 없는가, 소셜미디어를 뭘 쓰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이 아이한테 이 주제 정도 해야겠다 섬세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앞에서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고 네. 스마트폰도 태블릿도 안 씀에도 불구하고 초 5, 6 때는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유는 2차 성징. 2차 성진도 맞아요. 2차 급진 발육기가 막 와가서 네. 이런 신체적 변화가 있기도 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또래들의 문화 압력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 수준. 욕설, 패들이 뭐 성적인 표현을 포함해 각종 영상이나 자료를 막 애들끼리 주고받아요. 성적인 단어나 그 컨텐츠를 친구한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또래 집단을 통해 알게 되면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정보가 그 안에서 기준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줬어.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야. 정말 외계어 같은 이런 말들을 막 배워와서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인식하기 전에 네. 설명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주로 아이들을 만나시는 이제 대면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좀 궁금해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죠. 네. 뭐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본인 몸에 대해서 궁금증, 그다음에 성적인 영상에 대한 네. 내용들, 뭐 연애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기 때 연애 이슈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사귄다, 고백했다, 고백받았다 이 안에 의미부여 정도가 많아서 사실 이거를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질문은 본인 몸에 대한 불안감. 여자아이 강연할 때는 네. 선생님 제 거기서 이상한 게 나와요. 제가 속옷을 잘못 입어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냉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네. 큰일 난 줄 알고.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성기 크기, 키, 뭐 털 나는 거. 엄마가 그러는데 겨털 나면 키 크는 거 끝난다 그랬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본인 몸에 대해서 또래랑 비교하고 뭐 언니, 형들이랑 비교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더 말을 해주고 싶은 내용은 불안해하지 마라. 냉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성기 크기는 천천히 고2, 고3 안에 너의 크기를 찾아갈 거고 이런 설명도 좋은데 핵심 불안하지 않게. 궁금했구나. 너가 소녀에서 청년, 여성이 되는, 소년에서 남성, 청년이 되는 과정이네. 레벨업 하는 거네. 느릴 수도 있지. 걸음마를 늦게 뗀 애도 있잖아. 초3에서 중2 여자의 기준, 남자의 초5에서 고2 사이에 커나갈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거 집중하자. 본인 몸에 대해서 내가 평균인가 아닌가 불안하지 않게 설명하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인 영상 이 부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선생님 저 야한 영상 보면 나쁜 애인가요? 학교에 야한 거 보는 애 있어요. 이상해요. 혹은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사실 3학년 때 5학년 때 보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 내주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야한 광고가 뜨고, 숙제하려고 정보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갔더니 오른쪽 밑에 광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헐벗은 사람들이 떠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어.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주셔야 되는 말은, 우리 아이가 성적인 영상을 봤다 혹은 보게 된다 했을 때 첫 순간은 너의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욕설이든 성적인 거든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애들이 알려줘서 욕을 알게 된 것처럼 성적인 영상도 광고, 친구 등을 통해 알게 됐을 건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그 정도 표현인 줄 몰랐잖아. 너가 검색을 했어 네 잘못은 아니야. 검색했다가 이만큼 떴어? 너가 제일 놀랬겠지. 다만 처음 봤을 때는 네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 다음에 반복 검색하거나 저장하거나 친구들아 니네도 볼래? 이러면 문제가 되고, 딥페이크라던가 좀 성적인 애니의 웹툰 이런 쪽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크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야. 이렇게 첫 순간 다음에 행동까지 가는 공간, 시간에 너의 선택이 존재하는데 그때 지켜야 되는 선을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혼내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면서 설명하면 아이들도 죄책감을 벗고 스스로 조절을 좀 잘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